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로 YBN 뻔뻔 토익 RC 강사 선승입니다. 네, 2017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봄이 지나고 초여름이 다가와서 5월입니다. 자, 싱그러운 5월 토익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자, 5월에 토익을 끝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 특히나 5월 28일 토익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와 함께 오늘 데뷔 특강으로 5월 28일 토익을 완벽하게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저희 5월 토익 RC 강의는요. 일단은 파트 5와 6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면 좋을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짚어드리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실게요. 자, 5월 정기 토익 대비 특강입니다. 일단은 문제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요. 5월 28일 토익이 어떤 문제가 중점적으로 나올 것인가. 제가 한 세트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토대로 5월 28일에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법 내용이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내용들을 좀 묶어서 여러분께 강의해 드릴 생각입니다. 자, 특히 철저한 시험 시간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점수가 30점 이상 오르실 수 있는데요. 바로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파트 7을 먼저 풀어주세요. 맞습니다. 자, 파트 7 푸는데요. 50분에서 52분 정도의 시간을 두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자, 그 후에 파트 6, 그 후에 파트 5 순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우선은 파트 7의 점수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만약에 시험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을 때, 자, 파트 5가 5문제가 남아있다면 1분 동안, 그죠? 대충이라도 문제를 보시면서 찍을 수 있다. 하지만 1분 남아있는 상황에서 트리플 패스지가 통째로 한 세트가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지 못하시고 그냥 그 한 세트를 버리실 확률이 높습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끝까지 시험 문제 푸는데 할애하시려면 파트 7을 먼저 풀어주시고요. 시간 재고 문제 푸시면서 나머지 파트 5와 6를 18분에서 20분 사이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남는 5분을 뭐 하신다? 그렇죠. 마킹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요 방법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꼭 연습해 보시고요. 시험 때만 쓰려고 하지 마시고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한번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네. 자, 우리 이번 시험에서는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 part 5 뽑았고요. 시험에 나올 만한 특징의 네, part 6, 특히나 삽입 문제를 다 맞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제 굉장히 네, 자세하게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생각이니까요. 자, 파트 6 강의 역시 놓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어진 문제를 푸시고 나서 제가 강의를 또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은 주어진 문제 시간 안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문제 잘 풀어보셨습니까? 네. 사실은 좀 쉽게 풀리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채점해보면 정답이 또 그렇지 않고, 네, 그런 문제들도 좀 있으실 거예요. 특히나 파트 6의 삽입 유형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문제풀이 하는 거 잘 들어보시고 반드시 시험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갈게요. 자, 첫 번째 문제 가기 전에요. 우선은 토익 시험에 매달 최소 2문제 이상씩 꼬박꼬박 나오는 유형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초를 탄탄하게 닦지 않으면 절대로 고득점 받으실 수 없습니다. 난 이번 시험에서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 실수가 실력이라는 거 잊지 마시면서 반드시 시험 보기 전에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한 번씩 검토하셔야 된다는 걸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토익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유형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이냐면 명사, 형용사, 부사의 자리를 찾는 문제입니다. 이 자리 찾기 문제는 매달 각 품사마다 2문제 이상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Part 5가 30문제라고 했을 때요. 최소 2개만 해도 총 6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엄청난 비중이거든요. 5분의 1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외워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명사 자리죠. 자, 명사 자리 어디입니까? 관사 뒤, 형용사 뒤, 소유격 뒤, 전치사 뒤, 타동사 뒷자리가 누구 자리다? 명사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에 전치사 뒤에 빈칸이 나왔다. 정답은 누구예요? 명사. 이렇게 바로 찍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시면 부사 자리입니다. 와, 이 부사 자리는요, 정말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주어와 동사 사이, 비동사, 형용사, PP, ing 사이, have와 PP 사이, 조동사와 동사 원형 사이. 자, 조동사와 동사 원형 사이, to와 동사 원형 사이, 요 자리. 여러분들이 좀 잘 놓치시는 자리입니다. 자, 이런 자리 역시 누가 정답이라는 거, 부사가 정답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요. BPP 뒷자리도 당연히 부사면서, 왜냐면 수동태니까요. 그쵸? 자, 마지막입니다. 이런 자동사가 등장을 한 상태라면, 그쵸? 그 뒤에 전치사 구가 등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사와 전치사 구 사이에도 역시나 부사가 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네. 그 다음 형용사 자리입니다. 자, 형용사 자리가 은근히 까다로워요. 은근히. 사실은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명사 앞이나 명사 뒤에만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물론 맞습니다. 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첫 번째에 제가 적어놓은 명사 앞이나 명사 뒤에서의 수식은 뭐 너무나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걸 테고요. 자, 토익을 준비해 보신 분이라면, 토익 시험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으시다면, 혹은 제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자, 요 정도는 외우셔야 되지 않을까. 그쵸? 토익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형식 동사 자리입니다. 자, 이형식이라는 동사는요, 동사, 자동사 뒤에 뭐가 나온다? 형용사가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사들입니다. 이 동사들을 싹 다 외우셔야 되겠죠? 특히나 stay, keep, remain, appear, seem 요 동사들만큼은 무슨 수가 있어도 외우자. 아시겠죠? 전쟁 나도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런 다음에 오형식 동사도 있습니다. 자, 오형식 동사는 특히 오형식 동사는 사실 종류가 되게 많아요. 오형식이라는 아이가 한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종류로 어떤 아이가 있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딱 보시면 여기까지만 보시면 문장이 어때? 완벽해. 좋아. 문장이 완벽하면 부사가 꾸며야지. 이게 원래 자연스러운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필 동사 자리에 누가 make, find, keep, consider, deem, leave라는 동사가 등장을 하게 되면 이 자리가 부사가 정답이 아니라 누가 정답이 되더라? 그렇습니다. 형용사가 정답이 되더라? 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얘네 역시 동사를 외우고 있지 않으면 이게 해석을 하면 부사가 되는데, 그리고 문장이 완벽한데 부사가 정답이지.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정말 어이없이 틀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토익은 어느 정도 내가 문법은 암기해줘야 되는 부분이 암기해야 된다라는 걸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매달 출제되는 문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좀 전에 제가 짚어드렸던 부분이네요.
무엇이죠? 그렇죠. 자, 부사 자리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그중에 몇 가지만 골랐었고요. 자, 지금 우리 시험 문제는 바로 얘였다는 거. 감 잡으셨나요? 그렇지. 비기니 자동사 전치사고 등장했으니까 정답은 부사 자리가 될 테고요. A, B, C, D 4개 중에 부사는 누구? 그렇죠. LY로 끝나는 것이 부사겠구나. 정답은 A다. 이렇게 가시면 깔끔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런 문제 해석하시는 것도 아니고 고민하시는 것도 아니고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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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안에 해결하시고 바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그 문제풀이에서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파트 5, 6의 46개의 문제를 그 18분에서 20분 내에 풀어주시려면 이런 문제들은 해석을 안 하시고 바로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여기서 시간을 절약하셔야 세븐에 풀 수 있는 시간이 나오는 거죠. 세븐을 풀 수 있는 시간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렇지. 문장에서 항상, 문법 문제는 항상 뭐가 중요하냐? 동사요. 자, 동사를 잘 봐주셔야 되는데, 동사를 보는 순간, 외웠어. 그죠? 네, 외운 동사가 떠오르더라. 이 형식이구나. 오케이. 이 형식. 뒤에 뭐 나와야 돼? 형용사 뿅. 그쵸? 그 4개 중에 형용사는 누구더라? A번이구나. 이렇게 가시는 거죠. 얘도 역시 3초 안에 해결이 돼야 한다. 왜? 우리는 이 동사를 외웠고 얘 뒤에는 형용사가 나온다는 걸 암기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입니다. 7번입니다. 어떻게 문제 풀면 좋을까요? 자, 빈칸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 전치사 뒷자리입니다. 자, 전치사 뒷자리 누구 자리라고요? 그렇지. 명사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맞습니까? 자, 문제를 풀 때 특히 문법 문제요. 정답을 찾지 말고 오답을 버리자고 했습니다. 소거법 갑니다. 자, 명사가 아닌 거 버릴게요. 선생님, 저는요. C번에 ing요. 너무 명사 같은데요? 그치? 명사하고 동명사하고 같이 있으면 명사가 우선한다는 법칙이 있어요. 명사 우선의 법칙. C번은 날려줄게요. 자, A하고 B하고 둘 다 명사거든요. 뭐야. 해석하지 말라면서 결국 해석해야 돼. 일까요? 왜? 아니겠죠. 자, 왜냐? 이런 B번의 매니저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가산명사죠. 가산명사는 무조건 단수를 쓰려면 앞에 관사가 필요합니다. 빈칸 앞에 지금 관사가 없죠. 정답은 B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남은 A가 정답이다. 이렇게 문제풀이를 해주시면 절대 오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이 해석이 굉장히 좀 급급하시고 연연하시는 편이 많은데 1번, 과연 우리가 그대의 해석을 믿어도 되는가? 그죠? 이게 첫 번째 큰 관문이 될 때고요. 두 번째는 해석을 하시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문법적인 접근은 문법적으로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가 포인트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8번 역시 전치사 뒷자리이기 때문에 명사 자리라는 거 아실 수 있으세요. 됐습니까? 자, 어떻게 해요? 소거법 적용하신다. C번 안 돼요. D번도 안 돼요. 부사고 형용사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도요. 명사가 2개가 남았어요. 오케이. 좀 전에 푸셨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가산 명사의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 관사가 필요하다. 근데 가산 단수 명사는 관사가 필요하구나. 관사가 없구나.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보셔야 되는 것이. 그렇죠? 관사가 없구나. 정답은 누구구나. 복수 형태구나.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6번입니다. 자, 6번은 조금 헷갈렸을까요? 헷갈리셨을까요? 네. 사실은 문장을 보시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문장 보시면 접속사, 주어, 동사, 컴마에서 문장 끊어줄 거고요. 또다시 주어와 동사, 근데 하필 비동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문장 어떻게 풀면 좋을까? 라는 건데요. 앞에 내용을 살짝 봤더니 팀이요. 그래픽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함께 일했습니다. 근데 although가 항상 힌트다. 그렇죠? although. 하지만 그랬어요. 그러면 그래픽은 같이 만들었는데 텍스트는 나 혼자 만들었어. 이 말인 거죠. 맞습니다. 텍스트는 내가 만들었어. 라는 거죠. 그럼 text is my text 라는 내용일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my text. 자, 소유격 플러스 명사는 무엇이다? 소유 대명사다. 그래서 my text가 무엇으로? mine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 대명사가 정답인 문제도 가끔 나온다. 그럼 소유 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가 합쳐져 있는 형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입니다. 11번인데요. 자, 11번을 보시면 요 문제 여러분 사실은 토익에서 자주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지만 시험에 등장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념 있게 봐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문제를 보시면 이게 뭐냐면 제가 테마를 이렇게 적어봤어요. 비교의 대상을 일치해야만 한다는 거. 또 하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는 누구밖에 없다? 대시랑 도우주밖에 없다는 걸 하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명사는요, 다른 품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대명사는 말 그대로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대신 받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뒤에 가서 또 다른 수식어를 붙여서는 안 된다. 왜? 앞에 있는 명사를 그냥 그대로 받아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문장의 구성을 잘 보시면 while이 접속사로서 접속사 앞에서 문장이 좀 끊어지고요. while 앞에 문장의 구조 한번 좀 봐주실게요. 제가 누구냐면 personal department의 directory가 그죠? 뭐 블라블라블라예요. 네, 반면에 마케팅 디파트먼트는 또 마케팅 디파트먼트의 네모가 빈칸이 또 서플라이어의 리스트예요. 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갈 아이는 앞에 나와 있는 디렉토리를 대신 받는 아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앞에 있는 디렉토리라는 단수 형태의 명사를 대신 받는 거니까 원래는 it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빈칸 잘 보시면 첫 번째 비교의 대상을 맞춰줘야 되는 자리이며 두 번째 어떻습니까? 전치사 구에 수식을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it 같은 대명사는 다른 품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it이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복잡하다.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비교의 대상을 동일하게 맞춰주면서 of 명사라는 전치사 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를 that이랑 does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네, 다른 애는 안 내고. 그러면 that이랑 dos의 차이점은 뭐였겠어요? that은 단수, dos는 복수였겠죠. 근데 우리가 써야 되는 명사는 누구이므로? 디렉토리, 단수이므로 정답은 누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D번에 that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 이 문제 조금 어렵구나. 자, 문제가 어려울수록 여러분 빈출도는 낮아질 수는 있지만 정답률이 굉장히 낮으므로 이런 문제는 맞춰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자, 항상 문법 문제를 보실 때는 빈칸이 누구의 자리일까? 빈칸이 누구의 자리일까를 알고 싶다면 누구를 보셔야 돼? 동사를 봐야 한다. 라는 제 얘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일단 문장을 보셨더니 어떤 동사가 눈에 띄냐면 keep이란 동사가 눈에 띕니다. 맞습니까? keep을 언제 외웠더라? 언제 외웠냐면 make, find, keep, consider, dim, leave에 여기에 keep이 들어있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 빈칸이 누구의 자리가 될까요? 형용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A번에 reasonable이 됐는데요. 자, reasonable이란 단어도 합리적인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겠지만 토익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저렴한이란 뜻으로 좀 외워주시기 바래요. 자, 제가 뒤에 있는 PPT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준비했는데요. 저렴한이란 의미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자, 14번은 어휘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이 어휘 문제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을 다 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쵸? 해볼까요? 그럼 뭐가 될까요? 자, 오브가 등장하니까요. better division, 그러니까 어떤 뭐 의복과 관련된 그런 디비전, 부서의 projected expansion, 그러니까 어떤 예상된 확장, 얘네가 확장을 할 건가 봐요. 이 확장은 remain, 남겨져 있는데요. 자, 빈칸 뒤쪽에 보시면 final approval이라고 했어요. 뭐예요? 마지막 승인에 땡땡이 남겨졌어요 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야? 이거 얘가 그러면 좀 뭐 희망적으로 어떻게 좀 준비를 한다는 거야?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뭐 결과적으로 준비한다는 거야? 막 해석이 너무 어려우시죠? 그죠? 여러분, 어휘 문제가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을 해서 푸는 문제도 있지만 어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힌트가 숨어 있는 문법이 있어요. 네, 그게 무엇이냐라는 건데 바로 이렇게 세트로 외우셔야 되는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라는 거죠. 자, contingent o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ntingent는 형용사인데요. 이 형용사 뒤에 항상 on이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늘 자동사뿐만이 아니라 형용사도 특정한 전치사와 같이 다닌다면 이런 애들을 묶어서 외워주시는 것이 토익을 준비할 때는 훨씬 더 유용하겠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잘 쓰고 있는 관용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관용 표현을 선생님 왜 on이에요?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얘를 세트로 암기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물론 이 의미가 뭐뭐에 달려있다라는 의미라서 같은 표현을 좀 적어볼 거야 라고 제가 depend on, rely on도 적어봤는데요. 이 두 아이는 자동사인 거고요. 네, 얘는 형용사인 거니까 의미가 똑같더라도 품사가 다르다는 건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빈칸 뒤쪽에 전치사 on을 딱 보시고 아, 정답은 A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A만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보시면 확인 사살이 되겠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다시 한번 문법 구조 살펴보시면 remain 되기 때문에 이형식 동사 뒷자리라서 형용사가 정답이 되어야 되겠죠? A, B, C, D 네 개가 몽땅 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문법이 별로 소용이 없어 보여요. 아, 어떡하지? 해석해야 되나? 아, 그게 아니라 빈칸 뒤쪽에 전치사 on 보시고 아, A구나. 이렇게 바로 찍을 수 있게. 네. 근데 바로 찍는 게 두려우시다면 A만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서 확인 사살해보자. 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정확성도 높이고요.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자, 얘 역시 어휘 문제 같은 생각이 딱 들죠. 네. 일단은 문장의 구조 한번 정리해 보실게요. 자, 문장의 구조를 보셨더니 여기 동사 make 보입니다. 아, make가 누구였더라? 그렇죠. make는 make, find, keep, consider, team, leave. 목적어 다음에 누구요? 형용사가 등장하는 오형식에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구문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make 봤으니까 목적어 나와서 오케이, 형용사가 정답이야 라고 마음을 먹었어. 근데 A, B, C, D가 형용사야. 아, 김 빠져. 그쵸? 어떡하지? 해석해야 되나? 맞아요. 이거는 진짜 해석하시는 문제. 왜냐면 빈칸 뒤쪽에 to는 뭐 그다 아, 뭐 여기 얘는 네 개 중에서 꼭 to와 함께 동반이 되는 형용사 이런 건 없어요. 아까 contingent on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해석을 해보시는 문제기는 한데요. 굉장히 빈출도가 높은 형용사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요. Part 5, 6뿐만이 아니고요. 7에서도 엄청나게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요. affordable이라는 의미가 합리적인이라고 외우지 마시고 그냥 저렴한이라고 외워주세요. 왜냐?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건 저렴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너무나 비싼 수입 외제차가 있어. 그쵸? 뭐 벤땡. 그죠? 벤땡. 그 벤땡이 너무 비싼데 걔네가 프로모션을 한대요. 그래서 그래 내가 자동차 한 대에 와, 진짜 많이 깎았어. 1억에 해줄게 라고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그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죠? 우리나라의 서민들 혹은 뭐 전 세계 서민들이 1억짜리 자동차를 막 아무나 살 수는 없거든. 그쵸? 그래서 가격이 합리적이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저렴하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돼 있어서 어느 누구나 다 쉽게 살 수 있다는 뜻이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선생님 affordable이요, reasonable이요 사전 찾으면요 합리적인이라고 나오는데 왜 자꾸 저렴한이라고 하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토익 시험에서는 거의 이 단어들이 가격과 붙어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저렴한이라고 통째로 외우시면 굉장히 깔끔하다라는 겁니다. Part 5, 6, 7 할 것 없이 몽땅 다 저렴한의 의미로 나온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 단어 하나요. economic 커리어. 자, economic은 제가 여기다가 좀 써볼게요. 보이시나요? 네, economic은 경제의란 뜻이에요. 경제의.
그러니까 경제와 관련된 경제 성장률, 경제의, 그쵸? 근데 이코노미컬은 자, 사전 찾으시면 여러분들은 사전 굉장히 좋아해요. 그쵸? 사전 찾으시면 경제적인이라고 나와. 근데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도 이코노미컬이죠?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 경제와 관계가 있다는 말은 무조건 이코노믹이에요. 그 이코노미컬은 뭐예요? 자, 경제적인 소비생활, 이거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 경제적인 소비생활은 아껴 쓴다는 뜻이에요. 맞죠? 네, 내가 경제 규모를 잘 관리한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코노미컬 역시 경제적인이라고 외우시면 한국어 번역에서 엄청나게 헷갈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코노믹, 경제와 관련된 거 몽땅 다 예. 그리고 저렴하는 누구? 이코노미컬이라고 정리해 두시면 전혀 오류 없이 문제를 깔끔하게 푸실 거다라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간 단어 누구요? C번에 affordable. 왜 affordable이냐? solar energy. 이게 되게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아직 이렇게 막 상용은 안 됐죠. 태양열 에너지. 네, 그 태양열 에너지가 모든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배포될 수 있다. 좀 배포되는데 저렴하게 뭐 만들어질 수 있다. 저렴하게 줄 수 있겠다라는 표현이다. 라는 말로 정리해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또 무슨 문제가 될까요? 자, 문장 보시면 비동사 뒷자리라서 형용사를 정답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비동사 뒤에 이미 전치사 구가 나온 거죠. 맞습니까? 자, 비동사 뒤에 전치사 구가 나와 있다면 완벽한 문장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빈칸은 부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누구로 들어가야 되냐면 B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단어, 네, 요 단어도 좀 외워주실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9번입니다. 자, 9번은요, 토익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문제죠. 숫자 앞에 빈칸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거의 정답으로 나오는 부사가 정해져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 무슨 말이냐? approximately, nearly, about이라는 이 세 개의 부사들은 숫자 앞에 정답으로만 등장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정답의 빈출도는 이 approximately가 제일 많았었는데요. 이를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단어 역시 모두 대략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대략. 네. about이 무엇에 관하여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뭐예요? 대략이라는 뜻이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앞에 정답은 누구예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로 접근해 주시는 게 좋겠다. 라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입니다. 자, 18번을 보시면 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 이해 보시면 요것도 시험에 좀 잘 나왔었던 부사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 immediately의 좀 쓰임을 한번 보실게요. 얘가 즉시라는 의미예요. 즉시. 즉시. 그런데 어떤 표현이랑 잘 나왔었냐면 after 뒤에 명사가 등장을 해요. 그쵸? 그 뭐뭐 이후에란 뜻이죠. 그 이후 즉시, 즉 직후에 라는 의미로 잘 나왔었어요. 또 하나 before 뒤에 명사가 나와. before 명사는 뭐뭐 하기 전에라는 의미죠. 그런데 before 명사 앞에 immediately가 나와서 직전에 라는 의미로 많이 쓰였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수식하고 있는 아이가 누구냐면 upon ing로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자마자. 그러면 upon arrival만 해도 도착하자마자라는 얘기인데요. 도착하자마자 즉시, 도착하자마자 바로라고 해서 이 전치사 구를 강조하는 누구? 네, 부사가 들어가면 좋겠고 그 부사 중에서도 immediately가 굉장히 잘 쓰인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요거 꼭 얘뿐만 아니라 얘네들도 시험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정리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여러분, 얼핏 보니까 동사 어휘를 고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셨어요? 다 집어넣어서 해석하셨어요? 네. 또 다 집어넣어서 해석을 했더니 어떠세요?
또 다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안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동사 어휘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면 선생님 저는 해석하는 게 너무 헷갈려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 보기 4개가 동사라 할지라도 무조건 해석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주세요. 네. 동사의 특징에는 뭐가 있나요? 자, 첫 번째, 동사의 특징에는 자동사, 타동사도 있고요. 그쵸? 특히 자동사라면 뒤에 잘 나오는 특정 전치사도 있고요. 자타 말고도 4형식 동사도 있고요. 5형식 동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무조건 다 해석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약간 오류일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빈칸 뒤쪽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타동사를 골라야 됩니다. 제가 3개를 척척척 버렸는데 셋 다 누구예요? 자동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동사를 외우실 때요.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는 절대 게을리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외워두실 필요가 있으세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래서 C번 정답인 건 같은데요. 이제 특히나 토익이 잘 나오는 chun크가 있습니다. 덩어리들이 있으니까 그 chunk 한번 배우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이 acknowledge라는 표현이 acknowledge 이 표현이요. 뭐뭐 했다는 것을 알리다, 널리 공표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토익에서는 어떻게 잘 나오냐면 그래, 너가 서류를 받았니? 서류를 받았으면 받았다고 나한테 문자 좀 줘. 받았다고 나한테 연락을 좀 줘. 라는 표현을 누가 부탁을 했어. 알았어. 라고 한 다음에 그래, 내가 이 명사를 받았다는 걸 지금 너한테 알려주는 거야. 나 이거 받았어. 라고 얘기할게.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acknowledge가요. 뒤에 receipt를 목적어로 엄청 잘 데리고 다니고요. 이 receipt를 영수증만 알고 계신다면 토익 공부를 한 지 오래되시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receipt가 불가산 명사로 쓰였을 때는 수령. 그죠? 추상 명사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빈칸 뒤쪽에 receipt of까지 보시고 이건 뭐 어떤 타동사가 다른 보기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정답은 C번의 acknowledge로 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결론을 내려주셔야 한다는 거죠. 설사 다른 타동사가 있다 하더라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늘 같이 외우셔야 되는 chunk 잊지 말고 한꺼번에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 역시나 동사 어휘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요. 자, 이번에 어떤 문제가 등장을 했을까요? 자, 문제 봐주시면 빈칸 뒤쪽에 with라는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동사 문제가 등장을 했네요. 그쵸? 자, 그렇다면 자, 문제를 짠 보시면 A와 B와 D가 모두 다 타동사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자, C번이 자동사구나 해서 문장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특히나 이 contact요. 컨택트 연락하다가 타동사라는 걸 미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 중에서는 컨택트 다음에는 to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컨택트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연락해. 그러면 그냥 contact me라고 하시면 되지 contact to me가 아니라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가 등장을 했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네, 자, 일단은 문장을 좀 봐주시면 후라는 또 다른 주어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주어 뒷자리니까 동사가 들어가야 될 거는 같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빈칸 뒤쪽에 by가 등장을 했으므로 이 아이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가 정답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죠. 물론 동사가 타동사라는 전제하에요. 맞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열심히 드리냐면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은요. A, B, C, D 보기를 보시면 선생님 이 문제는 시제인가 봐요. 라고 바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쵸? 왜냐? 보기를 보시면 have PP, 동사의 과거, 미래, 또 have PP, 현재 완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보나 마나 당연히 뭐지? 네, 시제 문제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시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단서를 찾으셔야 되죠? 자, 지금 문제에서 막 단서를 아무리 찾아도 단서가 보이지 않아. 이때부터 땀이 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렇게. 내가 동사 자리가 시험에 출제가 되고
보기 4개가 하나의 동사인데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고 있다면 동사를 꼭 하나로만 국한시켜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무슨 말이냐? 동사 자리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 동사는요, 자동사, 타동사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물론 시제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 수동태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수일치까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동사 자리에 빈칸이 하나 나와 있다면 우리는 4가지를 유기적으로 융합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 시험 문제가 자타만을 묻기도 하지만 혹은 시제만을 묻기도 하지만 시제와 수동태가 짬뽕이 될 수도 있고 시제와 수일치 혹은 수동태와 수일치가 짬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네는 그 어떤 내용인지 보기만 갖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4가지를 유기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제 설명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요. 능수로만 바라보시면 ABC가 싹 다 없어져서 굉장히 간편하게 D로 정답을 고르실 수 있어요. 왜냐? 보기 중에 수동태가 D밖에 없거든요. 근데 얘를요. 시제에 꽂혀서 시제만을 찾기 시작하시면 땀이 삐질삐질 나는 거예요. 단서가 보이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동사 자리에 빈칸을 뜬 이 4가지 요소, 자타냐, 시제냐, 수일치냐, 수동태냐 이 4가지 요소를 모두 다 머릿속에서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 문제 갑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2번은요. 또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형식이 하나 있죠. 누구냐면 4형식입니다. 자, give, grant, send, offer, award, charge, tell, inform, notify, advise, remind, assure 등등등의 동사들을 우리가 4형식 동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4형식 동사는 어떻게 등장하죠? 4형식 동사 뒤에 자, 목적어 하나, 목적어 둘, 능동태일 경우 목적어가 2개 나옵니다. 그래서 이 4형식 동사는요. 수동태 뒤에도 목적어 하나가 살아있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얘는 이 빈칸만 놓고 문법적으로만 따지면 A와 B와 C와 D가 모두 다 가능해진다는 뜻이에요. 네, 능수가 다 될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로는요. 능동인가 수동인가를 좀 구별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해석을 하셔야 돼요. 네, 물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도 싶어요. 4형식 동사예요. 목적어가 하나면 그냥 수동태를 찍으세요. 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문제를 푸셨을 경우 한 10% 정도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건 해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보시면 자, 이전에 세일즈 부서나 커스터머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경험을 미리 갖고 있는 후보자입니다. 자, 주어는 candidate, 후보자죠. 후보자가 여러분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기회를 받을까요? 네, 후보자 주제에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얘는 아마도 기회를 받게 될 거야 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해석상 얘는 수동태가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A, B는 A, C가 버려지는군요. 둘 다 버려지고요. 자, D번에 will, have, given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래 완료의 능동태라는 거. will have pp는 능동태. will have been pp가 수동태죠. 그래서 얘도 D번도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은 누구로 가셔야 된다? B번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4형식 동사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어떤 포인트일까요? 자, 굉장히 토익이 좋아하는 시험 문제가 등장을 했네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인이 누가 있습니까? when, before, after, as soon as, by the time, once, if, unless. 이런 부사절의 접속사가 있네요. 자, 이런 접속사가 등장을 했을 경우
주절은 무조건 뭐가 나와요? 현재 동사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아니 주절이 아니죠. 종속절이죠. 자, 얘네로 시작하는 종속절에서 현재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주절의 시제는 반드시 무엇이어야 돼요? 미래여야 돼요. 여러분,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가 다른 경우는요. 시간 조건 부사절의 접속사밖에 없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얘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너무너무 많아요. 첫 번째, 보세요. 주절의 시제가 미래죠. 미래죠. 제가 여기에 빈칸 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거 심지어 해석해 보셔도요. 굉장히 미래 같아요. 네. 근데 여기다 시험 문제를 내면 미래 절대 쓸 수 없고 현재 동사만 쓰셔야 돼요. 첫 번째 시험 문제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주절의 시제에 뭐가 들어가겠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종속절, 내 눈에는 현재 동사만 보이기 때문에요. 아, 주절의 시제도 현재겠지? 시제 일치해야지. 라고 접근하시기 쉽기 때문에 여기에 시험 문제가 나와도 굉장히 잘 틀리세요. 그런데 최근 2017년도 들어서 그 제가 1, 2, 3, 4월에 걸친 시험 문제, 특히나 또 2016년도 말에 나왔었던 시험 문제를 좀 분석을 해본 결과 어떤 문제가 정말 많았냐면 접속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 선생님 저거는 왜 해석하면 되죠. 해석하면요. 너무 헷갈리는 접속사가 되게 많아. 어떻게 푸셔야 되게요? 종속절의 시제가 현재고요. 주절의 시제가 미래예요. 100% 누구만.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만 골라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얘가 세 가지 포인트로 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는 이 중에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두 가지를 시험 문제로 냈는데요. 첫 번째, 지금 이 문제는 바이오 타임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현재 동사가 등장했습니다. 그죠? 그러니 주절의 시제는 뭐가 좋아요? 미래가 좋겠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현재 그러면 A가 정답이어야죠. 여러분, will, 빈칸 뒤에 있는 단어를 봐주셔야지. A가 정답이려면 빈칸 뒤쪽에 동사 원형이 나왔어야죠. 그쵸? 아, 그래서 will 탈락.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머지 will have pp가 정답이구나. 이렇게 정답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죠. 이해되십니까? 네. 굉장히 낚이기 쉬운 유형입니다. 특히나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의 시험 문제 포인트를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또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입니다. 자, 13번 문제를 좀 봐주시면 there is there라 구문이기 때문에 이미 동사안이 등장을 했고요. 주어는 signs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사 앞에 빈칸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 자리가 될 거고요. 형용사 자리가 될 거고요. 우리는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형용사를 골라라라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동사인 A번과 명사인 D번은 버렸죠. 형용사가 등장했으면 좋았을 텐데 형용사가 등장하지 않았고요. 감정동사에서 파생된 분사 형태로 보기가 등장을 했군요.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런 경우 감정동사에서 파생된 분사는요. 사람을 수식할 때는 무조건 pp로, 사물을 수식할 때는 무조건 ing로만 수식한다는 법칙이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누가 될까요? 지금 얘는 사물이니까요. 정답은 C번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감정동사에서 파생된 분사의 특징 반드시 외워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이 문제도 살짝 어려우셨을 거예요. 네, 얘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사실은 어떤 문법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냐, 분사 구문에 대한 설명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 분사 구문에 대한 설명도요. 제가 뒤쪽에 몇 번만 넘어가시면 돼요. 뒤쪽에서 문제를 넣어놨거든요. 자, 일단은 이 14번 문제 어떻게 푸시느냐. 이렇게요. 콤마에서 문장 끊어주세요. 그쵸? 그런데 아무리 봐도 뭐 주어 동사의 구조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떡하라는 거야. 그쵸? 네. 원래 문장은 이거였어요. 접속사가 있었고요. 왜냐면 문장이 왠지 두 개일 것만 같으니까. 얘가 동사가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그쵸? 접속사 원래 있었고요. 주어는 뒤에 주절의 주어와 동일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동사를 집어넣었었죠. 근데 분사 구문은요. 접속사 살려도 되고 버려도 돼요. 주어가 똑같으면 버려도 되시고요. 시제가 똑같기만 하다면 얘가 동사 원형이 ing로 바뀌어요.
그런데 문장 제일 앞에 being은 또 생략이 돼요. 남아있는 게 누구예요? concerned. 정답은 누구다? D번에 concerned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요, 설명은 들었는데요. 제가 다시 풀려고 그러면 못 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못 푸세요, 잘. 자, concern이 걱정하다, 염려하다라는 무슨 동사? 감정이죠. 여러분, 걱정은 감정이잖아. 그쵸? 감정 동사고, 여기 앞에 주어가 없다면 뒤에 주절의 주어와 똑같은 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주절의 주어가 누구냐면 사람이거든. 맞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걱정을 하는 거니까 감정 동사에서 파생된 아이들은 사람일 때는 제가 무조건 PP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D번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괜찮습니다. 자, 매번 문제를 푸실 때마다 분사구문의 원문을 만들어 놓고 지울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왕이시면 좀 더 짧고 간결한 파트까지 정리해 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분사구문에서는 뭐라고요? 주절의 주어와 동일한 주어를 데리고 오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요거에 덧붙여서 제가 조금 더 쉽게 문제 푸는 방법을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를 좀 봐주시면요. 빈칸 뒤쪽에 무엇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주어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접속사가 정답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 B번. 자, B번은 전치사라서 틀렸고요. 여러분, C번에요. in spite라는 말은 없어요. in spite of여야죠. 틀렸고요. 자, D번에 ready. 부사죠. 들어갈 수 없겠죠? 자, 유일한 접속사 누굽니까? A가 정답입니다. 이러면 너무나 땡큐한 문제가 되겠네요. 해석 안 하셔도 되니까. 그쵸? 네.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자, 빈칸 뒤쪽에 동명사 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어쩌면 전치사가 정답일 수도 있겠구나. 오케이. 좋아요. 속어법 들어갑니다. C번 접속부사라 틀렸고요. D번 접속사라서 버립니다. A, B 두 개의 전치사가 남아있군요. 아까워. 이땐 어쩔 수 없어요. 해석하셔야 돼. 네. 자, 그러면 except는 무엇을 제외하고고 beside는 뭐뭐뿐만 아니라 해석 한번 해볼까요? 보시면 가벼운 옷을 제공할 벌써 제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면 얘네 외에는 또 무엇도 팔아요? 스타일리시한 러기지하고 액세서리도 판매합니다. 라는 거죠. 첨가 개념이 좋겠네요. 그래서 누가 정답이에요? B번의 beside가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beside는 접속 부사도 있지만 품사가 전치사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3번인데요. 관계사 문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자, 관계사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관계사는 여러분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이라는 걸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접속사 플러스. 자, 보세요. 문장이 지금 2개 나왔어요. 여러분 문장이 2개면 무조건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장을 잘 보시면 그 어디에도 접속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럴 때 관계사를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자, 문장이 2개고 접속사가 들어있다면 그땐 더 이상 접속사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장이 2개인데 접속사가 안 보이면 그때는 관계사 정답으로 넣어주시라는 거죠. 자, 관계사 문제 어떻게 풉니까? 빈칸 뒤쪽에 없는 격을 고르셔야 되는 거죠. 근데 빈칸 뒤쪽에요. 주격도 있고요. 동사인데 수동태이기 때문에 목적격이 필요 없고요. 필요한 게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세요? 그렇지 않다. 누구? 소유어가 빠져 있는 거죠. 네. 자, 명사 앞에는 소유어를 쓸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앞에 있는 명사의 뒤에 명사. 누구? 미의 하사가와의 시인 비너스는 해석이 괜찮아. 그렇다면 정답을 누구로? 소유격인 who's로 가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명사의 뒤에 명사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까요? 선생님 이번에도요 문장이 2개예요. 관계사가 정답이겠죠? 라고 하시면 될까요? 아니, 누구? 맨 앞에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접속사 주어 동사면 그 다음 뭐 나와요? 그냥 주어 동사예요. 이때는 관계사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왜? 접속사가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어가 될 수 있는 대명사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는 거예요. D가 정답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절대로 A번의 who나 C번의 whom을 고르시면 안 된다. 이해되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 제가 혹시 어떤 설명하실지 감을 좀 잡으셨어요?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앞에 문제에서 제가 설명 한 번 더 할게요 라고 말씀드렸던 파트가 있었는데요. 맞습니까? 자, 보시면 시간 조건 부사절의 접속사였습니다. 맞아요. 자, 시간 조건 접속사 부사절에서는 종속절의 시제는 현재 동사만 써야 되고요. 주절의 시제는 미래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아까 제가 시험 포인트 3가지 말씀드렸어요. 접속사를 물어볼 수도 있고 여기 동사의 시제를 물어볼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맞습니까? 자, 이럴 경우 지금 문제 어떻습니까? 자, 주절의 시제가 미래입니다. 종속절의 시제는 현재고요. 맞습니까? 아하, 이렇다면 시간 조건 부사절의 접속사를 골라줘야지 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ABCD 4개가 굉장히 헷갈리는 접속사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를 비교하시면서 접속사 중에서는 무조건 시간 조건 부사절 중에 골라야지 라고 생각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네, 이 문제 반드시 기억해 두시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9번인데요. 9번 역시 제가 여러분 뒤에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라고 했었던 파트입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분사구문 파트였었는데요. 자, 분사구문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지 제가 한번 원래 원문을 보여드리면서 분사구문으로 바뀌는 과정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지금 첫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while이란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 두 문장인데요. 두 문장에서 두 개의 주어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주어가 똑같습니까? 그렇다면 종속절의 주어를 지워주세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동사의 시제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시제를 비교해서 시제가 동일합니까? 제 역시 어떻게 해주세요? 네, 동사 원형의 ing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되면 are part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은 are의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being part가 될 거예요. 그런데 문장 제일 앞에 being은 생략된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접속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they are part라고 하지 않으셔도 while 다음에 그냥 part만 쓰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런데 얘가요. 선생님, 제가 매번 이렇게 그 원문을 다 만들어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없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실게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분사구문은요. 접속사 뒤에 빈칸이 나왔어요. 빈칸 뒤쪽에 명사가 있어요. ing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접속사 뒤에 빈칸 나왔어요. 빈칸 뒤쪽에 전치사구가 등장을 해요. 명사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PP가 정답인 거죠.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 문제에서는 이미 자기가 알아서 PP가 등장한 케이스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접속사가 정답이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접속사는 B번의 while과 C번의 as가 있는데요. 두 개 중에선 당연히 해석을 하셔서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주차하는 동안에는 이란 말이겠죠. 네, 그 뒤에 있는 창문에 parking permit을 좀 붙여주세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자, 15번 문제 보시면 이 문제는 뭐였을까요? 자, 빈칸 da음에 문장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접속사를 고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개의 단어 중에 접속사 누구일까요? A번과 D번은 전치사고요. 각각 의미가 뭐뭐인 경우에 대비해서 뭐뭐 이후에 라는 의미니까 정답될 수 없겠고요. 자, B번의 after all 결국이란 부사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겠습니다. 자, 정답은 C번이 될 텐데요. 자, provided that 외워주셔야 되죠. 누굽니까? 바로 if입니다. 자, if의 동의어라는 거 잊지 마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provided that은 접속사 if와 동의어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어떻게 푸시면 좋을까요? 조금 헷갈리셨죠? 자, 빈칸을 중심으로 앞에 있는 구문과 뒤에 있는 구문이 동일합니다. 자, 빈칸 뒤가 완벽한 문장은 아니기 때문에 접속사가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B번의 접속사, D번의 접속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쟤네 뒤에는 주어까지 완벽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주어가 생략돼도 괜찮은 아이들이 누구였었습니까? 바로 상관 접속사라고 해서 주절의 동일한 부분을 생략하고 써도 되는 아이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상관 접속사 C번의 rather than이었죠. 네, 그래서요. 메일 오더 폼을 이용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들의 온라인 오더를 좀 사용해 주세요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형태 보시고 상관 접속사 골라주시는 문제라는 것도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에 9번입니다. 자, 9번 보시면 9번은 여러분 commitment라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가 누구냐라는 건데요. 얘는 정말로 해석 문제였습니다. 자, A번 단어는 부적당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commitment 여기서 의지, 헌신이라는 의미인데요. 부적당한 의지, 부적당한 헌신 이상하죠. 네, 썩 내키지 않은 의지, 썩 내키지 않은 헌신. 그리고 헌신은 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B도 말이 안 되죠. 다음에 D번 이면은 뭐 너무 말이 안 되니까요. 우선 나 변하지 않는 확고한 의지, 확고한 헌신이라고 하시면 좋겠네요.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 11번입니다. 자, 11번 어휘 문제 너무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외워두실게요. 자, unlike의 표현인데요. 자, unlike는 한정적인 용법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어서 명사를 꾸며주지는 못합니다. 얘가 뭐냐면 A and B alike 맨 뒤에 붙어서요. A와 B 둘 다 똑같이 라는 의미예요. 여기도 보시면요. 작은 회사, 큰 회사 둘 다 똑같이 라는 의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누구다? C번의 alike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얘도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데요. 이렇게 아예 세트로 외워주시면 어떨까요? 3년 연속이란 뜻인데요. 서술로 등장을 하면 단수 형태 명사가 쓰입니다. 그래서요. For the third consecutive year 같은 표현은 for three consecutive years 이렇게 있고요. 하나 더 for 3 years in a row까지 해서 3년 연속이란 뜻입니다. 연속의 표현 알아두시는 거 중요하겠고요. 정답은 그래서 B번이구나 라고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파트 5는 마무리가 됐고요. 바로 이어서 파트 6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6는요. 짧은 파트 7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문 유형도요. 파트 7에 등장하는 지문 유형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뭐 설명서나 편지나 이메일, 기사 등등등 이런 아이들이 등장을 할 거고요. 자, 문법 문제, 어휘 문제가 이제 좀 등장을 할 텐데 일단 하나의 지문에 4문제가 나오는 건 아시잖아요. 3의 문제가 하나 등장을 할 거라서 나머지 3문제 중에서 문법이 2개라면 어휘가 하나, 어휘가 2개라면 문법이 하나 이런 식으로 등장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문법 문제는 대체적으로 문장의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와 시제 문제가 한 30% 정도 등장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어휘 문제인데요. 어휘 문제는 첫 번째 등장한 어휘라고 할지라도 지문 끝까지 읽고 푸셔야 정확한 정답을 고르실 확률이 높아요. 이 문제 꼭 조심하실 거라는 거,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삽입 유형 어떻게 문제를 푸시면 좋을지 제가 전략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문장 삽입 문제입니다. 파트 7처럼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빈칸이 문단 제일 앞에 있을 때 그리고 중간에 있을 때 맨 마지막에 있을 때로 문제 유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빈칸이 문단의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요. 글 전체를 소개하는 내용이던가 아니면 뒷문단의 소주제가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중간이 빈칸인 경우가 사실 조금 어려운데요. 얘는 첫 번째 새로운 내용이 첨가가 되거나 혹은 앞에 나와 있었던 문장을 부연 설명하는 거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빈칸이 제일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 경우에는 글 전체 내용의 결론에 해당된다. 그래서 결론을 고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풀었던 문제 같이 한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딱 봐도 문법 문제라는 느낌 오셨죠?
문장 전체의 구조를 봐주시면 19번이 들어있는 문장 전체는 지금 완벽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표현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좋겠죠. 특히나 빈칸 뒤쪽에 나와 있는 a safer and more comfortable shopping environment라는 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으면 더 좋기 때문에 B번의 to provide를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어휘 문제에 해당이 됐습니다. 자, 끝까지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자, 이번에는 단서가 앞쪽에 나와 있긴 했군요. 자, 보시면 몇몇 물건들이 위치가 변동이 됐습니다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그 물건의 위치가 변동이 돼서 무언가 뭐 하길 원하면, 그쵸, 변동됐으니까 찾기 원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C번에 finding이 좋겠고요. 그 다음 21번입니다. 자, 21번은 문법 문제인데요. 자, 빈칸 뒤쪽에 명사가 누굽니까? 그렇죠. purchase라는 단수 명사가 관사 없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관사 없이 등장한 단수 명사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D번 every 같은 한정사로 수식해주면 관사 필요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D번으로 보실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22번입니다. 자, 22번은 삽입 유형이면서 빈칸이 문단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구나 라는 거 보이십니까? 그렇지. 자, 문단 제일 마지막이라면 결론 내용을 정답으로 고르면 된다라는 생각 잊지 말아 주시면서, 자, 지금 앞에 내용이 다 무엇이었어요? 우리 슈퍼마켓에서 이런 거 구매해 줬어. 구매하면 우리가 제일 저렴하고 가장 고퀄리티의 물건이라는 걸 보증해 줄게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어때요? 그래, 계속해서 구매해 줘서 고마워. 계속해서 지지해 줘서 고마워. 문단의 결론 내용으로 너무 알맞죠? 그래서 정답은 D를 고르시면 되겠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삽입 유형이 맨 마지막에 들어있는 경우를 보셨는데요. 자, 마지막 한 세트에서는 다른 곳에 빈칸이 나와 있는 문제를 좀 보실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죠. 또 19번이군요. 자, 19번은 초반부터 어휘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휘 문제를 풀 때 뭘 유의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초반 어휘 문제라 할지라도 뒤에 내용까지 반드시 읽어보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앞쪽에 나와 있는 명사라고 해서요. 앞부분만 읽고 정답을 고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19번의 정답의 포인트는 뒤쪽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누구로서 나는 지금 모든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지금 흥분된 상태예요. 너무 좋고요. 두 번째로는요. 페스티벌을 putting together. 뭐 하고 있어요? 조직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 때문에 내가 누구예요? 그렇죠. 이 페스티벌의 코디네이터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시겠죠. 조직한 사람이요. 정답은 B번으로 보실 수 있겠네요.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자, 토익 시험의 문법 문제 중에 시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조금 상당하더라. 쭉 보시면 앞에서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자, 앞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헤드, 주어, PP요. 자, 헤드, 주어, PP는 원래대로 하면 if가 생략이 되지 않았다면 if, 주어, 헤드, PP였어요. 자, if, 주어, 헤드, PP는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요. 이럴 때는 무조건 주절은 would, have, PP로 쓰이게 돼 있습니다. 자, 얘는 왜 if가 없어요? if가 생략이 돼서 헤드가 앞으로 나간 케이스죠. 가정법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정답은 무조건 C번 형태로 골라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다음 21번입니다. 자, 이번에 삽입 유형인데 어디 있어요? 그쵸? 빈칸이 문단 중간에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문단의 중간인 경우에는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앞에 내용을 부연 설명할 수도 있고요. 뒤에 새로운 내용이 첨가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빈칸 앞에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빈칸 앞에 내용은요. 부스를 설치해 주는 거 너무 고마웠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빈칸 뒤쪽에 뜬금없이 great food를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자, 빈칸을 중심으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약간 단절되어 있죠. 맞아요. 이렇게 되면 뒤에 첨가될 내용의 어떤 주제가 될 만한 문장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그 관련 어휘가 누구겠어요? 바로 food요. 그래서 나는 거의 모든 푸드 스탠드를 방문했는데 진짜 맛있었어. 잘 먹었어.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B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무조건 쭉 읽고 한 호흡으로 읽어서 정답을 골라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버리시고 빈칸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다음 22번입니다. 자, 22번 문제. 이 어휘도 어떻습니까? 읽다 보면 특히나 빈칸 뒤쪽에 데이지가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A번에 several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되게 많이들 얘기하셔서 정말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자, 뒤쪽 보시면 Sunday와 Saturday 이틀밖에 안 나와요. 네, 그래서 페스티벌은 이틀밖에 안 했어. 정답은 누가 될까? B번의 both가 되겠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어휘 문제 푸실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초반 어휘 문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읽고 푸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풀이를 마무리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좀 정리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험 보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 틀렸던 문제, 오답 노트 정리하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토익 만점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